지난 70년간 우리나라 발명 기술은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발명이 그전에 우리 어려서 농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짓는 데면은 수로 다 갈고 쓰고 했었는데 요새는 경운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색이 좋아요. 그 치구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 치구기가 없었으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강수량을 계측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창조 경제의 주역. 대한민국의 발명왕을 만나본다. 우리 역사는 발명과 함께 해왔다. 농사가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경 사회에서는 쌀한톨이 금과 맞먹는 대접을 받았고, 때문에 곡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면서 가마니틀이 발명되었는데,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던 가마니를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해 힘을 들이지 않고 가마니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현미를 고르는 기계도 발명되었는데, 벼를 수확할 때 나오는 돌과 작물을 걸러내고 현미를 100% 걸러내는 기계로서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혔다. 또한 전기가 귀하던 시절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탄 다리미도 주부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했다. 우리 국토를 푸르게 가꾸는데 일생을 바친 인목육종의 선구자 현신교 박사의 발명 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 산 푸르고 못 사는 나라 없다는 생각으로 산림부국론을 주장하면서 우수한 종자 개발과 보급에 힘썼고 스스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52년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의 교잡을 통해 해충과 추위에 강하고 생장과 재질이 우수한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생장이 느린 리기다 소나무, 암나무와 생장은 우수하지만 내한성이 약한 테다 소나무, 순나무를 교잡한 교잡종으로 내한성이 강하면서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는 우수한 교잡종으로 세계 산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고 세계의 인목육종 교과서의 대표적인 교잡종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신교 박사의 노고와 열정으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는 산림이 우거진 푸른빛을 되찾았고 현재 OECD 국가 중 4번째로 숲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소장 오장춘 박사를 중심으로 농산물 육종과 농사 개량에 관한 연구 실험을 비롯해서 우량 종자 보급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농학자 오장춘 박사의 성과도 위대한 발명 역사를 자랑한다. 이 시기는 해방 후 채소 종자가 부족하던 시절로 오장춘 박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속이 꽉 차고 포기가 크며 병충해에 강한 배추원의 1호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육종 개량의 선구자로 농학에 빛나는 공적을 남긴 오장춘 박사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배추 육종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글 기계화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공병우 박사는 유능한 안과 의사였지만 누구보다 한글을 사랑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공병 박사가 공안과 원장이시니까 그 공안과에 하루는 어떤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한글학자 이긍로 선생입니다. 이긍로 선생을 만나가지고 공 박사가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고 어느 날 공 박사님이 소안과학이란 일본 사람이 쓴 책을 하나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 타자기는 참 있는데 한글도 타자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 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글 타자기를 만들기로 작심하고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 일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세 벌씩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고
상업고등학교 등에서 사용되면서 지금까지도 한글 타자기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병호 타자기는 공 박사님은 스피드, 속도를 중요하니까 빨리 치고 빨리 찍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최신부, 문교부 이런 정부기관으로 쓰고 그다음에 상업학교, 타자를 가르치는 상업학교에 번지게 되고 일반 직장에 번지고 이런 걸 한 것이니까 한글 기계화가 이 세상에 그 바탕을 까는데 1989년에는 한글문화원을 설립하면서 한글 글자판 연구와 세벌식 자판 연구 보급 및 한글 기계화 계몽 운동에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라곤 외국산 진공 라디오밖에 없던 50년대. 라디오 제작 판매를 위해 58년 금성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라디오 생산이 이뤄졌고 당시 기술력과 생산 설비가 부족한 만큼 서독에서 기술자를 초빙해 생산 설비와 부품을 들여왔고 전파사 사장들을 엔지니어로 임명하면서 직접 부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금성은 각고의 노력 끝에 1959년 11월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1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중에 첫 선을 보인다. 그러나 큰 반향을 불러올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 초기 제품은 전력 상태가 나빠 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빈번했기 때문.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62년 국가에서 추진한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침체하던 국산 라디오 생산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고 매년 1만 대도 못 미치던 생산량이 13만 대를 돌파하면서 라디오 시대가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에 태동을 알렸다. 밀가루 한 포대와 쌀 한 가마니가 아쉬웠던 1960년대. 이 당시에는 쌀이 귀했던 시기로 밀가루 분식을 장려하던 시기였다. 보리밥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또 조 사다 조 삶아서 먹고 그러는데 아주 그 먹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배도 고팠고 그런 것도 시컷 먹질 못해가지고. 주로 고구마 많이 먹고 살았죠. 고구마 그 고구마 익혀가지고 죽도 해먹고 쓰레가리하고 넣어가지고 그때 한예질 그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 좋은 세상 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농촌진흥청 주도로 쌀의 생산을 늘리고자 신품종 벼의 시험 재배가 이루어진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여러 차례 실험 재배를 통해 통일벼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섬유산업계의 혁명을 일으킨 나일론 생산 기술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로 손꼽힌다. 약 2.5톤 규모의 나일론 원사 공장 준공에 이어 국내 최초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을 석권했다. 이러한 나일론 기술을 바탕으로 67년 이태리 타워를 발명해 화제를 모은 발명가 김필곤이 있다. 외국인에게는 낯선 우리의 목욕 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태리 타월로 사실 이태리 타올은 옷을 만들기 위해 수입했다. 하지만 까칠거리고 따가워 옷을 만들 수 없어 고민 끝에 떼수건으로 발명해 대박이 났고 이것이 이태리 타올의 시초가 되었다. 이태리 타올은 비스코스 원단을 이용해 만들어 때를 미는데 적합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생활용품 개수 중 가장 많이 팔린 발명품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이태리 타올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때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타올이 가지고 있는 돌과 비슷한 거친 재질과 돌보다는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보다는 이태리 타올을 선택하고 또 이태리 타올이 가지고 있는 이태리라는 명칭에 의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직물 원단의 요철을 많이 형성하여 때가 잘 밀리도록 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 근대화와 함께 TV, 자동차, 조선,
토목건설 등 중화공업 육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72년 상공부가 컬러 텔레비전 생산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74년 아남 TV 발명에 이어 삼성과 금성도 컬러 TV 발명에 성공하면서 80년 12월 본격적인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정부의 자동차 육성 정책이 진행되던 만큼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한국 고유 모델인 국산차 포니를 탄생시켰다. 당시 포니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다방 문화가 번지면서 국내에서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내 최초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커피는 병, 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는 더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보관하기 쉬운 획기적인 일회용 타입인데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연계되고 구수한 숭늉이라는 당시의 식후 습관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보관이 쉬워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손쉽게 마실 수 있는 만큼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2014년 당사 판매량 기준으로 1초에 318잔, 하루에 2,750만 잔, 1년에 100억 잔가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커피라고 조사된 만큼 커피 믹스 발명은 커피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이처럼 발명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가 제정됐다. 발명은 개인의 자부심을 북돋워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만큼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1908년 한국 특허령을 공포했고 1946년 특허권 창립 및 특허법 제정에 이어 1977년 특허청이 개청됐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 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9년 실용신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우수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촉진 및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도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쳐서 약 13만 4천여 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 전체를 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2만 3천여 건이 그 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종래에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개량을 했는데 그 개량된 기술이 아주 산업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발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주로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정길남 박사는 82년 인터넷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오늘날 IT 코리아의 초석을 마련했다. 국내 최초 라디오 개발의 성공에 이어 금성은 84년 김치 냉장고를 발명하면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리가 김치를 담으면 가을에는 많이 담지만 많이 담아갖고 이렇게 분류해갖고 땅에 묻기도 하고 또 겨울에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봄이나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조금 담아서 먹었거든요. 왜냐 금방 식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치 냉장고 생기고부터면 여름에도 김치를 많이 담고 왜냐 떨어지면 또 담으니까 가을에도 많이 담아갖고 한 2년 3년씩도 먹을 수 있거든요. 묵은지 계속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당시 금성의 김치 냉장고는 혁신적인 고급 기능성 냉장고의 탄생을 알리며 그 후 10여 년 뒤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반도체, 우주원자력 등 거대 과학기술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위성 개발은 92년 8월
우리별 1호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미래를 열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초 16메가 드램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최단 기간 이겨낸 성과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그 16메가 D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83년에 64K D램 한참 이제 그 전에 세대를 미국 회사에서 사서 생산만 해갖고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자력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1메가도 자체 개발하고 4메가도 자체 개발하고 16메가는 그야말로 전 이제 나라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다고 거의 대등하게 시작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려웠죠. 백지 상태에서부터 우리 힘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90년 7월 달인데 그게 세계 최초로 16메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완전히 동작하는 샘플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고객사의 조회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 제일 잘 나가던 NEC나 히타치보다도 또는 뭐 심지어는 IBM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한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 먼저 샘플을 배포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96년 1월 세계 최초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그 후 전국 주요 도시에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큰 이 큼직한 저 무전기, 소위 말해 무전기라는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던 시대였는데 CDMA 기술은 퀄컴이 원천적으로 가져왔지만 통신 전체의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가입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은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이와 함께 94년 세계 최초 응원용 막대 풍선을 발명하는 데 성공한 황덕형 사장이 있다. 운동장에다가 소주병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응원장이 야구장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죠. 신바람 나게 응원하고 기분 좋게 일어설 수 있는 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응원용 막대 풍선은 박수 소리보다 10배 이상의 큰 소리가 발생하는 장점을 지녀 응원을 비롯한 세일즈 프로모션 등 다양한 곳에서 널리 이용됐다. 막대 풍선은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리면서도 피곤치 않게 즐거움으로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고 일체가 명성하고 하니까 응원도 잘 되고 사람들도 즐겁고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응원용 막대 풍선은 우리 응원 문화가 만들어낸 세계적 히트 상품으로 손꼽힌다. 97년에는 디지털 캐스트의 황정아 사장이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 개발에 성공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MP맨이라고 불리우는 이 MP3는 16, 32, 64MB 용량으로 4 내지 12곡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MP3 기술력은 외부 기기와 MP3를 양방향 데이터 송수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과 디지털 음원을 원음에 가깝게 재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 MP3의 세계적인 기술력입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늘고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2004년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팀은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 개발에 성공하면서 로봇 개발의 역사를 창조해냈다. 이어 2009년 카이스트 조동호 교수팀은 세계 최초 대용량 무선 충전 기술 발명에 성공했다. 이게 저희가 세계 최초로 연구개발해서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이게 교과서나 논문이나 이제 특허에 없는 사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도 반대가 심해서요. 반대가 뭐
공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심리적으로도 이게 위축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야 우리가 된다는 걸 보이자. 그래서 이제 일단 돌파한 거고요. 그 결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최단 기간 이겨낸 성과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무선 충전 기술 시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2013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10대 그 떠오르는 기술 그거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기술 그대로가 10대 떠오르는 기술의 첫 번째로 그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저희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고 개혁적인 기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10년도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50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3년 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 우주 선진국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발명 기술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된 가운데 발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명의 날이 지정된 후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발명의 날은 1441년, 그러니까 세종 23년 4월 29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5월 19일 날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하여 그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발명인의 그 사기를 높이고 범국민적 발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발명 유공자를 선정하여 보상하고 있는 날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우수한 발명이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서 세상을 많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발명의 날은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의미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대 발명왕의 탄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대의 영광스러운 발명왕이 탄생하면서 대한민국 발명 역사를 빛내고 있다. 발명품을 좋은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그 주변에 어떤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을 할 건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발명품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고안해낸 기술들이 실제 이 통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통신 기술이 단순히 통신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가전이나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면서 실생활 앞으로 계속 변화시킬 게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욱 이 확장된 분야에서 이 통신을 포함해서 지금처럼 기술 개발에 계속 전념할 생각입니다. 발명왕을 이제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8년에 발명대왕을 시작으로 이제 13분, 그리고 2011년부터는 그게 올해 발명왕으로 변경돼서 5분 해서 현재까지 18분의 발명대왕 및 올해 발명왕이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발명가가 되기 위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리하고 수학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여러 학과 접하다가 기계공학과 공부가 재밌어 보여서 하게 됐는데 좀 기계랑 물리 쪽의 원리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재미있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연구를 하면 이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뭐 누가 누군지 컴퓨터가 스스로 식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쪽으로 이쪽의 연구가 발달을 하면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이오랑 그러니까 생체공학이랑 뇌과학을 접목시킨 그런 학과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거듭해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우리 발명가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정말 우리 자랑스럽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 받들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생활 중에 머릿속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부터 발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의력을 기반으로 선도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그 파괴력이란 대단할 거라는 거죠. 국가의 매출에도 기여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온 이 땅의 발명가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다.